우렬성 심부전 congestive heart failure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심장의 주 기능은 심장 근육을 이용한 펌핑이죠. 그 펌핑을 통해서 온몸에 필요로 하는 혈액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 순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우렬성 심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펌핑 기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전신 순환 부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렬성 심부전은 414페이지 박스 16-3번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용적 과부하에 의해서 생길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압력 과부하에서도 생기고, 심근 수축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길 수 있겠고, 심박출 요구량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우렬성 심부전은 특히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우렬성 심부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보지만 나중에는 서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어서 볼 때 첫 번째로 우심방의 문제가 우심방과 우심실에, 즉 오른쪽 심장에 기능 부전이 있을 경우에는 체순환 우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온몸을 돌고 들어온 혈액이 우심방, 우심실을 통해서 폐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심장의 기능이 부전이 있기 때문에 폐로 가지 못하는 혈액들이 결국은 혈액이 제대로 오른쪽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체내 축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체내 축적으로 인해서 간비대, 부종, 복수 또는 경정맥, 목에 있는 경정맥이 확장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좌측 심장, 좌심방, 좌심실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폐순환 우려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온몸으로 가야 되는 혈액이 가지 못하고 좌심방, 좌심실에 쌓이다 보니까 폐 쪽에서는 계속 혈액이 좌심방, 좌심쪽으로 오지 못해서 폐내 축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라든가 피로, 청색증 또는 흉부 리트랙션이라든가 그런팅 사운드, 휘징 사운드 같은 호흡기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심근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타키카디아, 빈맥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갤럽 리듬이라고 해서 더그덕더그덕 하는 그런 리듬을 나타내게 하고요. 그 다음 심비대 또는 사지가 차갑고 맥박이 약한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컨제스트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경우에 어떤 심장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증상들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정상적인 심장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심근이 비대해지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인 경우는 심근의 펌핑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정맥의 확장을 보인다던가 호흡기계 문제로 이렇게 커핑이 있다든가 또는 이렇게 폐, 플로랄 이피전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체내 축적을 갖고 오기 때문에 아사이티스가 있다든가 또는 이런 부종 같은 것들이 지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목적은 심박출량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심박출량은 개선을 통해서 심장의 부담을 갖다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박출량의 개선을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온몸에 순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서는 산소가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해주고요. 심박출량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강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약물 투여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디곡신이라고 하는 강심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강심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주의사항이 있죠. 독성으로는 서맥이라든가 오심, 구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혈청 농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피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약 전에 심천맥박을 측정하여 90에서 1분간 90에서 100회 이하면은 투약을 중단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그 합병증으로서 부작용은 섬액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디곡신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렬로 인한 체액 및 나트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뇨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네, 이뇨제를 투여하는 경우에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같이 제거되기 때문에 전해질 농도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식스가 투여되는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같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칼륨을 보존해주는 알닥톤이 같이 투여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관의 평활근 이완과 후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ACE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ACE 억제제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캡토프릴이라고 하는 혈관 확장제입니다. 그래서 ACE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저혈압이라든가 신장 기능이 이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약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교감신경 작용약물로 도파민이라든가 에피네프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든가 에피네프린은 하트레이트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갖다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카디악 아웃풋,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을 통해서 순환을 개선해 보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러나 부정맥이라든가 고혈압이 있는지는 확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대사 요구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죠. 중성 온도를 중성 온도를 유지시켜 준다든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거나 또는 휴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산소 요구량이라든가 대사 요구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고열량을 소량씩 자주 줌으로 인해서 CHF가 있는 경우는 많이 먹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열량 소량씩 자주 줘야 된다라는 거.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자이라든가 니 체스트 포지션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숨쉬기에 편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는 즉각적인 치료를 통해서 에너지 소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해 주어야 됩니다. 아까 강심제를 줄 때 하나 빼먹은 게 있겠죠. 이 강심제라고 하는 거는 혈청 칼륨을 수치를 갖다가 낮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디곡신 효과 증진이 될 수가 있고 독성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저산소혈증과 청색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산소혈증, 즉 하이퍼세미아라고 하는 것은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 정상보다 낮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OP 세츄레이션이 그러니까 O2가 80에서 85% 정도일 때를 나타나는 것으로서 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천성 심장 기형 중 정맥 혈액이 전신 순환에 유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좌 단락이 있는 경우, 워낙 정상적으로는 좌우 단락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좌 단락,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심장의 혈액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폭세미아, 즉 저산소혈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산소혈증이 몸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금 몸에서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의 운반을 위해서는 다혈구증, 폴리사이세미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적혈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적혈구가 증가하게 되면 혈액의 점성도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혈전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색전이 되거나 또는 신경학적 합병증이라든가 생균성 심내막염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산소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몸에서는 이렇게 곰봉지와 같은 손가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손가락 끝이 이와 같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이런 특이한 모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클러빙 핑거, 곰봉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이폭세미아의
지속적인 결과로 이렇게 폴리사이세미아라든가 클러빈 핑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